네, 좀 안타까운 소식도 또 있습니다. 144경기 정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뭐 항상 해마다 부상자들이 나오죠. 부상자가 생겼을 때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이지만 많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좀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고요. 유영찬 선수에 대해서는 메디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영찬 선수는 국내 병원 3곳에서 진료를 한 결과 우측 팔꿈치 주두골 피로골절로 인한 핀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소견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추가 진료 후에 수술 병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24년도 12월 달에 받았던 그 수술인데 같은 부위죠. 그 수술에서 다시 한번 그 부위가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핀 고정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게 다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똑같은 부위에 피로골절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니까 뼈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야들야들하게 붙은 거죠. 완전히 확 안 붙고. 그래서 그걸 고정하는 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발표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프로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리인데 장성희 의원도 이게 감정이입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팔의 통증이 저는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사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영찬 선수 또 더군다나 페이스 자체가 어마어마한 페이스였기 때문에 LG 팬분 뿐만 아니라 유영찬 선수도 힘을 내서 빨리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팔꿈치 수술을 2번 받았는데 양쪽 어깨 수술 1번씩 받고 해서 4번을 받았어요. 와, 제가 수술 현역 때. 많았네요. 그리고 여기 카페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죠. 그 컴퓨터 많이하고 저는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먹이 안 쥐어지는 그래서 여기 찢어가지고 여기 신경을 뚫는 수술도 했거든요. 5번을 했어요. 제가 현역 때. 근데 저도 그 수술을 하고 그 당시에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선수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는 건강하게 복귀가 될까? 그렇죠. 사실 이게 더 문제거든요. 재활은 그게 팔꿈치라든가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뭐 10% 아래라고 하고 팔꿈치는 50% 이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하게 복귀가 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팔꿈치 수술하고 뼈 조각 뭐 인대 수술하면 거의 대부분 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수술했던 뭐 제 선배라든가 뭐 친구들 중에 진짜 복귀가 안 돼서 은퇴한 선수들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지금 뭐 유영찬이라든가 수술을 뭐 김광현도 마찬가지고 수술한 선수들이 더욱 두려워한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뭐 건강하게 복귀가 될 거야. 주변에서도 그런 어떤 그 따뜻한 격려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팬분들 어떤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더 오히려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영찬 선수의 이탈로 이 선수가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죠. 네. 고우석 선수입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마이너리그 산하 더블 A에서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연일 호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 고우석 선수의 그 마이너리그 계약에는 계약 기간 중 FA를 선호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아마 6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영찬 선수의 수술로 LG가 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차명수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 구단에 이메일을 보내놨대요.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계약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거는 차명수 단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쪽에다 취재를 해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옵트아웃 아직 그 날짜가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LG에서 고우석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 뭐 데려오고 싶어 한다. 그럼 선수도 뭐 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디트로이트 구단에 아마 그 이적료가 바이아웃이 있지 않을까.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바이아웃이 그러면 셀러리 캡에 들어가느냐? 그럼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LG 트윈스가 지금 셀러리 캡 남은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수와 뭐 대화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면 고우석 선수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거는 뭐 결국 LG 생각인데 네. 지금 고우석 선수가 LG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LG는 데리고 오고 싶죠. 고우석 네네. 선수를. 네. 근데 고우석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음. 고우석 선수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구애를 뿌리치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면서까지도 미국에 진출을 했단 말이죠. 네. 마지막 이제 도전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WA로 내려갔잖아요. 네. WA에서 또 성적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승격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죠. 부푼 꿈을 저는 가질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가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질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 과연 고우석 선수가 내려와서 지금 약간 그 뭐 WA로 내려와서 실망은 하고 있겠지만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트리플 A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우석 선수가 과연 쉽게 한국행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물음표가 조금 더 많이 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지금 시점이 차명수 단장의 그야말로 이제 협상. 재량이 네. 요구가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장성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우석 선수를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뭔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LG는. 근데 지금 이게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약간 필수의 과제로 약간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뭐 이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면 적어도 8월 15일 안에는 뭔가 메이드가 돼야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LG가. 그러면 그 안에는 메이드가 돼야 고우석 선수를 가을 야구에 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차명수 단장의 또 재량이 한번 발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유영찬 선수의 부상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 2주 전에 차명수 단장은 되게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우석 선수 측에서 그럼요. 연락이 오면 당연히 우리야 좋다. 뭐 다른 선수도 아니고 고우석인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디트로이트 구단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는 급하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LG에서 고우석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디트로이트 구단에서 과연 이적료를 어떻게 받고 풀어주느냐 아니면 고우석 선수가 정말로 LG로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그럼요. 예, 이건데 한켠에서는 구단에서 필요로 할 때 오는 게 좋다. 그래도 올 거면 한켠에서는 야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는데 빅리그가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장성호 의원 말씀처럼. 그런데 이 모든 거는 결국은 선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우석 선수라고 한다면 올해까지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왜냐면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마지막 도전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LG가 급한 거 맞죠. 차명수 단이 직접 움직였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고우석 선수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는 어떤 스탠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네. 진짜 그야말로 네. 안타깝지만 유영찬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복귀 논의로 앞당길 수 있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면은, 예. 그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통 명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차명수 단장이 이건 뭐 바이아웃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뚫고 지금 이 상황에 데려온다면 이건 뭐 구단 그렇죠 팬분들에게 아주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단이 원하면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고 선수가 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구단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계약 조건대로 오기가 조금 어렵다. 어렵죠. 그런 것도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네. 예. 좀 공교롭게 또 LG 유영찬 또 두산의 마무리 같이 빠졌죠. 김태견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는데 김태견 선수는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낫다. 네. 왜냐하면 구단에서 이렇게 2, 3주 가량 일단 쉬면서 스케줄을 잡아야 할 것 같고 복귀까지는 좀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불펜 투구 중에 김태견 선수가 어깨가 좀 뻐근하다고 하니까 트레이너께서 바로 체크를 했고 병원 진단을 받았고 그러면서 극상근 염좌 진단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트레이너가 좀 빠른 판단이 김태견 선수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부상을 입게 되면 공식 발표를 하잖아요. 네. 구단에서. 네. 뭐 몇 주간 또 치료를 하고 네. 몇 주간 얼마 후 지나면 뭐 공을 던지고 복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는 뭐 정민철 의원 더 잘하시겠지만
어깨는 그러니까 공식 발표보다 한 0.5에서 2배 정도 봐야 돼요. 그 통상적으로 어깨는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길게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어깨는. 그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저 텍스트에 재검 2, 3주 후에 재검이 네, 네, 있잖아요. 한다고. 네, 그렇죠. 저게 이제 가장 베스트가 한 달 안에 뭔가 되는 건데 어깨는 훨씬 더 넓게 시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아의 헤럴드 카스트로도 이제 햄스트링 이슈로 지금 제외가 됐는데 구단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걸어 다닐 정도, 뭐 쩔뚝거리지도 않고 걸어 다닐 정도인데 일단은 햄스트링 부분 손상으로 소견을 받았죠. 삼성도 힘듭니다. 김성윤, 김영웅, 구자욱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 있는데 이재현 선수마저 허리 부상으로 지금 엔트리에서 교체가 됐고 또 롯데도 황성빈, 손호영 선수랑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 키움 쪽에도 문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박수종 선수죠. 네, 귀. 네. 고척 삼성전 8회 말 사고, 그러니까 등을 스쳐서 귀 뒤를 맞은 것으로 파악이 됐죠. 헤드샷은 아니라고 심판진은 판단했는데 외야수 박수종 선수는 병원 검진 결과 왼쪽 고막 천공 소견을 받았습니다. 회복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훈련 및 경기 출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라고 구단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진짜 부상 선수들 많아요. 키움은 거의 라인업 이상으로 지금 부상 선수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던질 수 있는 뭔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투수들이 그 시즌 전부터 사실 그 줄부상을 당하면서 거기 아마 키움이 아마 지금 올 시즌 1군 등록한 투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상 병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네, 연패 탈출이 이제에 대한 내용도 좀 잠깐 다루겠습니다. 주중 KT와의 원정 3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연패가 5경기로 늘었던 기아가 롯데와의 홈시리즈를 2승 1무로 마무리하고 연패 탈출을 했고요. 지난 4월 19일 수원 KT전 승리 전까지 5연패에 빠졌던 키움은 지난주 NC와 삼성으로 치른 홈 6연전에서 5승 1패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과 있었던 주말 3연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국내 선발 투수로만 치른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안우진, 배동현, 하영민, 박준현 선수가 나왔는데 어제 박준현 선수가 5이닝 4피안타 4탈삼진 4볼넷 무실점으로 지난해 정현우에 이어서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거둔 고졸 신인이 됐습니다. 혹시 박준현 선수 경기 좀 네, 봤어요. 저도. 네, 저도 막 긴장하면서 좀 지켜봤는데 일단 정민철 의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그러니까 그런 공을 때리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속도도 속도인데 그 슬라이더 던질 때 높이를 봤더니 그거는 경력 대비 굉장히 준수한 포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장성현 의원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직구 아무리 빨라도 변화구 표시가 확 나면 대처가 되는데 그렇죠. 어제 경기는 그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준급 선수들이 하는 그 팔스윙을 어제 보여줬던 것 같아요. 1회부터 159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보다가 1회부터 봤어요. 네. 그래서 159 뭐야? 딱 진짜 뭐야? 했는데 거의 대부분 155, 154.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젊은 투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5회까지 던졌는데 교체가 될 때도 거의 153, 154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태미너도 좋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첫 등판이기 때문에 제구가 조금 박준현 선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은 글쎄요, 구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쉽게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선발 투수로 활약하면서 구종이 좀 단조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준현 선수가 이걸 하나 더 던지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 투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체인지업이라든가 빠른 공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공들을 하나쯤은 더 장착을 하게 되면 진짜 안우진하고 둘이 아주 그냥 리그를 씹어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돋보이니까요. 그렇죠. 속도 자체가. 안우진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박준현 선수를 챙기고 이끌어줬다고 합니다. 캠프 때도 같이 방을 쓰고, 그리고 데뷔전을 앞둔 박준현 선수가 사실 힘들게 지금 데뷔전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안호진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옆에서 많은 걸 가르쳐줬고 상체를 좀 세우고 던지는 거랑 제구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레슨이 그렇죠. 찐이지 뭐. 그렇죠. 저런 레슨이 찐입니다. 네. 방에서 또. 맞아요. 네. 그래서 타자들도 그러잖아요. 그 입단을 했을 때 과연 그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 타격 코치가 어떤 코치냐, 그리고 감독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인과 비슷한 선배가 있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박준현 선수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아니죠. 사실 안우진 선수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앞으로 그 밟아나갈 스텝 자체도 안우진 선수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투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 안우진 선수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박준현 선수의 배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네, 지금 기사를 봤는데 김서현 선수가 1군 명단에서 제가 됐네요. 아, 김서현 선수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의 불펜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지금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발진이 무너진 일부 팀에서 이제 불펜 투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비판과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마운드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올 시즌 현재 경기당 투수 투입 인원이 6명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 김경문 감독의 투수 기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문이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나친 이닝 끊어가기. 또 하나는 지난 시즌 필승조였던 불펜 김서현, 정우주, 박상원의 어떤 무리한 기용입니다. 일단 김서현 선수 지금 2군으로 내려갔다고 네. 바로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정미철 위원 먼저 좀 설명 이 하나 불펜 갑자기? 운영에 대해서 야.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죠. 네. 지난 시즌하고 달라요. 네. 왜냐면 지난 시즌도 4월 5일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한화이글스가 뭐 그때도 좌익수도 불분명했고 3번 타자도 없었고 뭐 팀타율 1할 때였고 뭐 시즌 초반에 어찌 보면 올 시즌보다 더 부침이 컸어요. 작년에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4월 5일 기점에 문현빈이 3번에 등재되고 그때부터 자리 잡으면서 팀이 올라갔지만 거기 이면에 가려진 게 한승혁, 김범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리고 박상원을 뒤에 쓰지 않고 부침이 있으니까 선발 다음에 붙여서 일정 기간 활용을 한 다음에 안정화를 시키고 뒤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세팅이 되면서 그야말로 계산이 서는 야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은 환경이 달라요. 왜냐면 그 아까 거론한 그 두 선수도 없죠. 네, 네. 되뇌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두 선수가 없죠. 근데 믿었던 김범수 선수와 한승혁 선수는 어쨌든 보상 선수로 나갔기 때문에 근데 김범수 선수를 잡지 않은 이면에는 그런 게 작용했을 거예요. 지난 시즌에 정우주 2점대였습니다. 네. 김서현 33세이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의 성장폭도 계산을 하고 아마 했을 텐데 이 선수들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아주 예상 밖의 계산에서 퍼포먼스를 벗어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수수 코치를 꽤 못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나와보고. 맞아요. 근데 지금 숫자로 보면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조동욱과 김종수가 뒤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타이트한 상황이 그 작년에 썼던 선수를 쓰냐? 그 잔상에 남아 있는 거죠, 감독은. 예, 감독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갖다 이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의치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또 두루뭉술한 얘기겠지만 이글스가 작년 대비 너무 지금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욕을 먹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거는 뭐 김경민 감독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던질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예상했다고 한다면 신이죠, 신. 그러니까 이 얘기마저도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조동욱을 뒤에 쓰고 뭐 김종수를 뒤에 이건 하나의 그냥 고육지책이지 이게 답은 아니란 얘기죠. 결국 지난 시즌에 썼던 옵션들이 지금 예상 밖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예. 지금 2년차 정우주 선수가 하나의 24경기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5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불펜 누적 투구수가 리그에서 2위인 가운데 지금 투구수가 정말 많이 경기당 맞죠. 투구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펜 연투 경기 최다 탑5가 하나, NC, 두산, 기아, KT, 삼성
입니다. 하나는 지금 선발 평균 투구 이닝이 4.8이닝으로 리그에서 7위인데 불펜 투수의 연투 경기는 26경기로 2위인 NC보다도 큰 차이로 많이 있습니다. 장성호 의원도 지금 하나 운영 관련해서는 야구라에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요, 네. 뭐 일단 뭐 감독이 일단은 원래 이제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잖아요. 아까 뭐 언급을 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줘야지. 근데 좋은 성적이라는 거 결국 뭐예요? 밖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운드에 올라가서 뭐 좋은 성적 일단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운드에 올리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이 선수들을 안 쓰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올려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김종수 아까 말한 것처럼 김종수와 조동욱이 숫자적으로 보면 뒤로 가야 되고, 김서현이나 정호주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김종수, 조동욱 아무리 뭐 평균 자체점 2점대 1점대라고 하지만 뒤에 쓰기 불안하단 말이죠. 네. 불안해요. 제가 봐도 불안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잔상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작년 잔상의 정우주와 네. 김서현의 김서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잔상인 거고, 그게 착시 때문에 실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감독들은 그렇습니다. 단기 좀 보세요. 국제대회 때. 예를 들어서 장성호라는 옵션을 데려갔어요. 국제대회. 많아야 6경기, 7경기 하죠. 근데 첫 경기에 나가는데 아예 공도 못 쫓아가고 이러죠. 그 선수 잘 안 써요. 감독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잔상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24경기죠. 24경기를 치른 이 시점에서 변화는 필요해 보이죠. 그다음에 김서현 선수 내려갔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복합적으로 뭔가 조치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팀 성적과 맞물리니까 원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이게 프로. 그러면 저는 이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정우준 선수나 김서현 선수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 정우준 선수는 재구난조, 김서현 선수가 작년에도 좀 힘든 모습을 시즌 막판에 많이 보였는데 올해 구속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근데 보세요? 저는 네. 김서현 선수 볼넷 7개 줬을 때 있죠. 야, 네. 네. 그때 저는 그때 내렸어야 돼요. 네. 그때. 음. 그거는 근데 이제 또 얘기하는데 김현문 감독 스타일은 믿음의 야구입니다. 이승엽 선수 일할 막 치면서 결국 베이징 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김현문 감독의 스타일이에요. 반등하길 원하는. 그다음에 노시현 선수도 작년에 그 일각에서 그 많은 얘기를 듣고도 반등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갑자기 재빨리 스위치하라. 이건 저는 어폐가 있다고 지난번 야수다 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김서현은 그때 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7개는 저는 던져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거는 그 메카닉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멘탈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바꿔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박상원, 김서현, 정우주가 지금 다 평균 자체점이 높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좀 복잡할 때일수록 좀 간단 명료하게 좀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몇 회 누가 나가고 누가 나가고만 지금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해놓고. 이게 몇 회 나가는지 불분명하면 저는 이제 불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쪽 불펜 안에서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럽죠. 네. 언제 끈을 메고 물론 대기조라는 거는 언제 콜이 전화 오면 바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게 대기조인데 사실 지금 요 근간 몇 경기는 그렇죠.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점수점 몇 점이면 누가 준비하고 요거를 일정 기간 한 번은 안정적으로 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간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숫자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잘 던져줘야 되는 선수들 언급했던 선수들이 뒤에 나오면 안 되고 사실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조동욱이라든가 김종수가 뒤로 가는 게 맞아요. 쿠신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좀 복잡하게 투수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숫자를 좀 믿고 최근 평균 자체점이 높은 뭐 정호주라든가 진짜 근데 그 선수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감독이. 그러면 진짜로 좀 뭔가 이제 점차이가 좀 많이 났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냥 그 선수들을 쓰고 그러니까 조금 믿음감은 덜하죠. 숫자적으로는 증명을 해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감독이 믿음감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 김종수하고 조동욱이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8회 그러니까 7회 8회를 쓰고 그리고 이제 쿠싱으로 가는. 오히려 복잡한 상황에서 숫자를 믿어보고 최근에 이 선수들이 또 숫자가 좋잖아요. 평균 자체점이 낮다는 건 결국에는 마운드에서 자기 공을 던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숫자를 믿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서 경기가 만약에 그르쳐졌어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안 나왔어.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잖아요. 네. 아, 왜? 지금 좋은 투수들을 7, 8에 옮겼는데 여기서도 무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간단 명료하게 투수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이거는 제가 타팀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는데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 투수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바로 1군에서 쓸 선수가 있는가 하면 육성에서 써야 될 선수로 이렇게 신인들은 이제 구분을 그렇죠. 하고 육성에서 좀 더 시간을 주고 이제 성장시켜야 되는 선수들이 있다면 그걸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는 그 방침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이건 타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이제 땡겨 쓰게 되면 이 성장해야 될 선수들이 그 성장 시간을 벌지 못하고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일례로 예를 들어서 단기전 있잖아요. 네. 포스트 시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류현진이 나왔는데 안 좋아. 근데 정우주를 바로 4회에 붙여. 통용이 됩니다. 단기전은. 근데 30경기 지금 언더 상황에서 마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단기전처럼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점수차 관계없이. 뭐 한 7점 났는데 누가 또 나오고 마무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최근에 팬분들의 뭐 수준을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네. 통용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원성이 나오는 겁니다.